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북한 측이 인수위 기자실 내부에 해킹을 시도했다고 발표했다가 북한 측 소행으로 확인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바꿔서 논란이 한때 있었습니다. 단순한 해프닝인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과 인수위 간의 예비 당정회의를 곧 가동한다는 내용도 전해졌는데요.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 모시고 최근의 정치 현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선거 끝나서 그런지 표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동안 고생 많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근데 인수위 기자실 내부에 뭐 해킹 북한 소행이다. 또 인수위가 그런 발표를 해서 뭐 한때 그냥 화들짝 또 관심들을 가졌는데 네. 일단 어떻게 좀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 같죠? 네, 그렇게 보입니다. 저도 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는데 좀 더 정확히 확인을 하고 그렇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좀 너무 이게 좀 인수위에서 성급했던 좀 것 같습니다. 성급했던 게 아닌가. 네, 네. 네. 그래서 좀 더 이제 아무래도 이 해킹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늘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거에 대한 보안 점검을 강화해 달라는 그 보안 당국의 이야기가 좀 이제 와전되고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북한하면 우리가 또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예. 이런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네. 대응을 하고 좀 차분하게 네. 발표를 하더라도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먼저 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첫 해외 특사단을 중국에 파견하기로 했잖아요. 이게 이제 네, 화제가 네. 되고 있는데 네. 김무성 전 선대본부장 네. 특사로 이제 네, 파견이 네. 되는데 뭐 야당도 이건 이제 미국 편향 배교에서 네. 균형 잡힌 방향으로 간다 이런 점에서 환영한다. 오랜만에 야당이 확연의 목소리를 냈어요. 네. 새누리당은 어떤가요? 이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뭐 이제 중국 쪽에 특사 요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이제 네. 그에 이제 답을 한 건데요. 이제 김무성 총괄본부장 뭐 선거 때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셨던 분 네. 그만큼 무게가 핵심적인 있죠. 역할을 하는데 이상일 대변인도 많은 역할을 하셨죠. 저야 서로 밑에서 관계가 소원해졌다가 박근혜 당선인과. 네, 저야 밑에서 도왔지만 네. 우리 총괄본부장 열심히 하셨고 또 핵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무게가 실린 거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한중 관계가 보다 이제 심화 발전하기 위한 하나의 초석을 닦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은 분들 관심을 갖는 게 한미 관계 못지않게 네네. 이른바 한중 관계도 중요하게 하겠다. 네네. 이런 의지를 이제 당선일 거 읽을 수 있는 것 아니냐. 네. 그렇게 해석해도 큰 틀림은 없는 거죠. 뭐 그럴 것 같습니다. 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미 관계는 워낙에 이제 계속 국권이 다져왔고 이명박 정부에서도 대통령 사이에서도 아주 그 신뢰가 있었고요. 네. 또 어제 이제 당선인께서 그 커트 캠벨 미 국무부 차관보. 동아태 차관보 네. 만나서 또 이 심도 깊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북한의 이제 핵 문제를 비롯한 대량 살상 무기 문제에 대해서 네. 또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고 커트 캠벨 차관보도 박근혜 당선인에 대한 미국의 신뢰가 아주 깊다 이런 얘기도 네. 하셨고 그래서 뭐 한미 관계는 또 더욱 심화 발전을 해야 네. 되겠죠. 뭐 그래서 뭐 어차피 G2 시대가 이제 뭐 온 셈인데 우리로서는 이제 한미 한중 네. 관계를 뭐 잘 이제 가져가야 되겠죠. 네. 균등 외교 이런 게 또 굉장히 중요하죠. 뭐 표현은 어떻게 할지 몰라도 네. 뭐 미국, 중국 역시 뭐 다른 네. 사강 국가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미국, 네. 중국 중요하죠. 말씀하셨듯이 캠벨 그 차관보 접견한 자리에서 박근혜 당선인이 북한 그 핵개발 용납 안 된다 이런 네, 이제 네. 원칙을 네. 분명히 강조를 했고 오바마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미 공조가 북한 문제 등 현안 해결의 핵심 역할을 할 것이다. 네네. 이제 하나 이제 화답으로도 네, 이해가 네, 되는데 네. 앞으로 이제 외교 문제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뭐 지금 육자회담이 제대로 안 되고 있었는데 네. 이제 중국의 역할이 뭐 육자회담에선 제일 중요했었죠. 그러나 그렇죠. 결국은 북한 핵 문제나 다른 문제를 풀려면 이제 한미 공조가 기본 바탕이 깔려 있어야 될 테니까. 네. 네. 그리고 박근혜 당선인과 오바마 대통령 이제 선거 직후에 또 두 분이 통화를 하셔서 네. 또 서로 그 동맹 관계를 강화하자고 얘기를 했었죠. 박근혜 당선인 그 최근 움직임 보면은 뭐 아주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하고 네, 인사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보안을 또 중시하지 않습니까? 네, 네. 누구보다 뭐 이상일 대변인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러면서 이게 좀 밀실 인사 또 당선인과 인수위 이게 좀 불통 이런 논란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점을 어떻게 보세요? 이제 보안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인사를 이제 숙고하는 과정, 이제 사람을 찾고 검증하고 이제 평가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는
결국은 혼란을 막기 위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불똥 논란이 나왔는데 이제 가능한 한 인수위 활동과 관련해서는 가능한 한 이제 알려드릴 건 좀 알려드리고 그렇죠. 소통할 뭘 건좀 하는지는 알아야 될 거 하고 아닙니까? 예컨대 뭐 첫 번에 이제 연찬회를 했나요? 네. 그럴 때는 이제 인수위를 어떻게 끌고 갈까 큰 그렇죠. 방향을 이제 잡았을 거고 또 위원들이 이 각오나 다짐을 했었을 텐데 그때는 뭐 영양가가 있든 없든 좀 알려줬으면 좋았을 야무 없다, 영양가 없다. 해봅니다.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이 언론 기자 입장에서는 조금 황당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대변인도 기자 출신이시니까 사실 기사거리가 없으면은 기사를 어쨌든 간에 만들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지면도 네, 있고 네, 또 방송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최대석 그 외통위 그 인수위원이죠. 사태 당시에도 아직까지도 배경을 몰라요. 아직까지도. 예. 그러니까 이러니까 계속 추측성 기사가 나오고 네, 네.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잘못 전달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점은 좀 고쳐 나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저도 뭐 동감입니다. 그 네. 일신상의 이유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제 인수위원 중에 한 분이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과연 뭘까? 다들 네. 국민이 궁금해하시니까 이제 적절한 때 한번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됐지 않습니까? 이 관련해서 야권은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 이러면서 지금 뭐 한번 두고 보겠다. 일종의 좀 벼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드는데 오늘 그 진영 부위원장과 유일호 비서실장이 그 민주당 찾아갔어요. 네, 그 네. 문희상 비대위원장 가서 설명을 했는데 여당과는 충분히 협의가 됐습니까? 글쎄 이제 지도부와는 어느 정도 협의됐는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황우여 대표가 오늘 그 전주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그렇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인들에게 이번 주에 아마 이제 그 서로 이야기하는 과정이 있을 거다. 어제 그 진영 이제 당에서는 네. 정책위 의장이시고 인수위에서는 부위원장이신데 부위원장이시고. 저희 최고위원 중진 의원 연석회의에 참석을 하셔서요. 설명을 좀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부 조직 개편안이 일단은 큰 그림만 그려놓고 있는 것이라서 네. 물론 이제 그 세부 기능에 관한 것들이 아주 구체화하는 게 필요한데 뭐 가닥을 많이 잡아놨답니다. 대부분 결정이 돼 있고 이제 몇 가지가 남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확정이 되면 이제 충분히 당에 설명을 드리고 또 야당한테도 설명을 드리겠다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께도 알려드리는 과정이 있지 네. 않을까. 어쨌든 간에 뭐 지금 새누리당 인수위 간에 이게 상당히 유기적인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벌써부터 엇박자 얘기 이런 게 나오면 안 되는데 지금 새 정부의 정책 과제 뭐 정책 조정이 이제 진행 중에 있고 네. 또 그것을 실행할 정부 조직도 나왔고 근데 이 과정에서 당의 참여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한 최고위원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화나 상의가 없었다. 아니, 그러면 이건 뭐 지금 여당으로서도 발끈할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인수위가 이제 정부의 지금 현 정부의 이제 업무 보고를 받고 네. 또 앞으로 이제 그 잘된 것은 계속 이어가야 할 거고 네. 또 잘못된 건 고치면서 또 털 건 털어야 되고 네. 이거는 근데 지금 현 정부 임기가 남아 있으니 이걸 차분하게 또 조용하게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그 인수위에서 정책을 생산하는 그 기능은 없다고 이제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대한 좀 조용히 하려다 보니까 지금 이제 뭐 당에서는 선거 때 여러 가지 공약을 한 게 있고 또 많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뭐 그런 과정에서 약간의 이제 뭐 이 대화가 좀 부족했던 점은 인정을 하지만 네. 또 당에 계셨던 분들이 인수위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당의 생각들이 많이 인수위 활동에 반영이 된다고 볼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곧 그 예비 당정 회의를 갖기로 했죠. 그러니까 내일 이제 현 정부와 당정회의를 네. 합니다. 그 그러니까 안에서는 지금 뭐, 이제 네, 협조. 네. 1월 국회가 이제 열려야 되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현 정부가 임기를 이제 뭐 잘 마무리해야 되고 그 남은 임기 동안은 또 우리 민생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예컨대 이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 문제랄까, 그 다음에 지금 환율 문제랄까, 또 가계부채 문제, 현 정부에서 해줄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이동업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지금 연일 제기되고 있습니다. 뭐 위장 전입 문제, 또 자녀의 증여세 탈루 문제 계속 이게 나오고 있는데 이거 지금 새누리당에서 어떻게 이걸 처리할 건지 뭐 야당이 일단 공세입니다만 네.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여권에서는. 일단